망치를 높게 든 남성이 흰옷 입은 남성을 쫓습니다. 머리를 향해서 망치를 휘두릅니다. 팔을 들어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마구 내려칩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 청담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 때린 사람은 서울 서촌에서 10년째 족발집을 운영하던 김모 씨. 맞은 사람은 가게 건물주인 이모 씨입니다. 가해자 김 씨는 차를 몰고 피해자 이 씨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치자 추격전이 시작됐습니다. 3년 전 현장 취재하던 제 모습인데요. 지금과 비슷한가요? 어쨌든 제가 현장 취재했는데 사건은 임대료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새로운 건물주 이 씨, 월세를 3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무려 4배나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싫으면 나가라 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건물주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판에서 이긴 건물주는 합법적이라는 명분으로 강제 집행에 들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 김 씨는 손가락이 절단되는 상처를 입으며 쫓겨났고 벼랑 끝에 몰리자 끝내 범행을 결심하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앞세운 건물주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합니다. 피땀 흘려 가꾼 가게라 할지라도 5년 뒤에는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이끈 궁중족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뭐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이 멀쩡했던 친구들도 사건 반장에만 오면 약간 관심을 필요로 하는 그런 성격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 기자가 한마디 해줘야죠. 근데 좀 똑같은 것 같은데요. 3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래요?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뭐 변호사님이나 위원님은 어떠세요? 네, 뭐 지금이 낫네요. 그렇군요. 네, 제가 좋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솔직히 웃을 일은 아닌데 이 망치로 폭행한 청담동 한복판에서 이게 또 홍 기자 첫 번째 리포트 입사 이래. 그렇습니다. 그래요. 기사입니다. 그렇군요. 지금도 영상이 나가는데 저 상황이 오전 8시쯤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갑자기 청담 사거리에 사건이 있으니 가보라고 지시를 받았어요. 그때 제가 수습 기자라서 선배가 이제 하늘 같은 지시를 하면 받아서 바로 가는. 수습대였어요, 저게? 예, 수습 기자 때 현장에 갔는데 현장에 가니까 혈흔 자국이 남아있고 아이고야. CCTV를 확인했더니 방금 보신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에서는 이제 가해자가 망치를 들고 폭행하는 사건이었어요. 처음엔 차로 쫓아갔고 차에서 내려서 계속 쫓아가서 폭행을 저질렀는데 20분 동안 추격을 이어졌고 청담 사거리에서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붙잡아서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피해자는 머리, 얼굴, 허리 여러 곳을 다쳐서 전치 12주 부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게 단순 저런 흉기 난동 이런 사건인 줄 알았는데 이게 배경을 봤더니 또 사연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가해자가 족발집 사장이었습니다. 궁중족발 사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장이었고요. 2009년부터 서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7, 8년 정도 운영을 했는데 16년도에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근데 새로운 건물주가 임대차 계약을 다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시에 처음 계약에선 보증금이 3천만 원이었고 한 번 고친 월세가 한 290만 원 정도 됐는데 이 돈을 월세를 1,200만 원으로 올리자 보증금도 올려봤자 1억 넘게 받자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몇 배나 값을 띄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족발집 사장은 난 그렇게 못한다고 했고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명도 소송을 제기해서 건물주가 이겼는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건물주가 이제 나가라고 강제 집행, 철거를 시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입자인 족발집 사장은 나가지 않겠다고 좀 계속 버텼고 이 과정에서 크게 다치기도 했고요. 어쨌든 족발집 사장이 2018년 6월에는 끝내 쫓겨나게 됐고 마지막에 이 건물주에게 찾아가려고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나 좀 살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그때도 말다툼이 심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범행을 해야겠다 결심을 하고 그대로 주거지로 찾아가서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차로도 위협하고 망치로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예,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건물주 입장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임차인의 망치를 휘두르긴 했지만 임차인의 입장을 좀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고 말이죠. 승 의원님 좀 어떻습니까? 이게 뭐가 됐든 발단이 됐던 건 보증금을 3배 그리고 임대료를 4배 이렇게 올리면서 이런 분쟁이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이해와 상호 소통이겠죠. 이게 그냥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금액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불가능한 돈을 올려달라는 거니까 사실
그 정도 금액을 올리고 난 다음에 가게를 할 수 있느냐의 판단은 임차인 입장에서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살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이거를 법원에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사실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임대료를 얼마만큼 올리는 거는 그거는 건물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법원도 사실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임차인에게 이만큼 안 올려주면 당신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명도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서 지켜봤을 때 제가 이 사건을 지켜봤을 때는 이 사건에서는 법보다는 사람들의 어떤 이해와 어떤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오로지 법으로만 가다 보니까 양 당사자의 극단의 문제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결국 그 정치권의 논쟁으로도 번졌죠. 그 당시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 기간이 5년이었거든요. 딱 5년인데 이후에 10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더 바뀌었는데요. 이 권리금 회수 방해 금지 기간이라고 해서 원래는 계약 종료 3개월 전에 하도록 돼 있었는데 더 일찍 계약 종료 6개월 전에 통보를 해달라고 더 이제 임차인 보호를 강화했고요. 한산 보증금도 6억 천에서 서울 기준으로 9억 원으로 올렸고 보호 대상도 전통시장도 포함시킴으로써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을 좀 강화했던 계기가 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입장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한꺼번에 이렇게 4배, 3배씩 올리면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느냐라는 주장이 또 있으시고 그렇다고 망치를 들고 가서 이렇게 휘두르는 건 또 별개의 문제다. 이렇게 약간 서로 이제 입장이 조금씩 갈리시는데 그러면 앞서 지금 설명해 주신 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통해서 이 족발집 사장님도 혜택을 본 건가요? 안타깝지만 혜택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 자체는 미래로 가는 거지 소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본인의 어떤 그 형사 사건 때문에 이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바뀌는 계기가 됐지만 본인한테는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건물주와 임차인들 간의 분쟁이 뭐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특정 지역이 인기를 얻고 맞아요. 사람들이 많이 네. 몰리면서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생기고 원래 있던 사람들이 쫓겨나고 이런 일이 종종 벌어졌는데 이 연남동이나 이 망원동 그리고 뭐 경리단길, 홍대, 서촌, 북촌 이런 데가 좀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 있는 감천 문화마을이라든지 대구 김광석거리라든지 광주 카페거리라든지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경리단길 같은 경우는 초기에 이제 외국인들이나 예술가들이 소규모 자본으로 자신들만의 좀 이색적인 분위기와 이 문화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 임대료가 올라가고 건물값이 비싸지면서 좀 쫓겨나게 됐던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이태원 역시 연예인 방송인 홍석천 씨가 이제 오랫동안 장사를 하다가 이런 임대료 폭등 때문에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는 등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비슷하게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자, 변호사님, 제가 앞서도 뭐 말씀드렸지만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망치는 좀 아니다. 그렇죠. 그게 그대로 재판 과정에서 반영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기소된 거는 차로 치우려 했고 망치로 때린 거거든요. 살인 미수라고 생각해서 기소가 됐는데 재판부에서 살인 미수는 아니다 이거는.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라고 보고 다만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한테 상해를 입혔기 때문에 특수상해 또 위험한 물건으로 재물 손괴를 했습니다. 특수 재물 손괴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인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좀 중형이 아닌 징역 2년 정도를 했는데 특히 살인 미수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또 나중 2심 가서는 일부 갚기도 합니다. 예. 자동차 수리비를 낸다든지 합의금을 주기도 하고 이런 부분 가만히 돼가지고 살인 미수가 아닌 특수상해 등으로 징역 2년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장님이 궁중족발 사장님이 서대문구 홍원동에 지금 가게를 재오픈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또 다른 재판으로 지금 뭐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데. 네, 홍 기자가 앞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명도 집행이 들어갔습니다. 예. 이제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 가게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쫓는 과정, 법적인 근거를 대면서 이제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제 내쫓으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이 김씨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이 4개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아이고야. 크게 다쳐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관의 노무자들이 강제력 행사하는 과정에서 몸을 다쳤다. 그래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 소송을 냈는데요. 1심은 일부 승소 판결을 해서
국가와 용역회사 건물주 이 씨가 총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또 2심에서는 이게 또 바뀌었네요. 네, 완전히 뒤집혀서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해서 원고 패소 판결로 아이고야, 바뀌었습니다. 손가락을 다쳤는데도. 그렇습니다. 이 받침 내용에 대해서 정반대의 판단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받침대를 잡고 있다가 이제 그 용역 지금 직원들이 이게 명도 끌어내면서 집행 장면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제 장면들인데 이 당시 상황에서 또 명도 집행하는 용역 직원들이 있죠. 용역 직원들이 손을 빼내다 다친 부분에 대한 판단이 달라졌습니다. 받침대를 잡고 있는 세입자의 손을 잡아떼는 행위가 그것만으로 위협할 수가 없고 또 상해라는 게 손을 잡아떼는 행위로는 이게 상해라고 보기가 좀 어렵고 날카로운 받침대에 이 사람이 베었기 때문에 이건 그 용역업체 직원으로서 예상할 수 없었던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판단을 해서 패소 처리했습니다. 자, 보통 이게 용역업체를 불러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이런 좀 물리적인 뭐 피해가 많이 벌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승 의원님? 사실 이건 예견 가능한 일이잖아요. 사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이게 명도가 들어가면 분명히 어느 정도의 물리력이 있을 거를 예상했으면 예. 사실 국가에서는 그 사람의 명도, 재산권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생명과 신체는 그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월등히 우월적인 법익이라고 생각한다면 좀 조심스럽게 했으면 좋은데 그거를 조심스럽게 하지 않았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시점에 있어서는 정말 명도도 중요하지만 그 명도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주는 그런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변호사님 짧게 대법원에서 좀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이 사건에서 고의 과실은 엄격하게 판단하는데 이 민사입니다. 민사에서는 약간 완화돼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는 이 승소가 된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그 부분을 볼 겁니다. 과실 부분. 충분히 인식하고 예상을 할 수 있다고 보면 과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과실 부분을 아마 판단할 건데 예상할 수 있냐, 예상할 수 없냐, 민사냐 형사냐 그 부분 보고 조금 달리 판단될 가능성도 2심보다는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